탄핵 선고가 네. 3월 14일 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스케줄을 보자면은 그때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3월 11일 날 책 선문을 다 썼어요. 탄핵이 될 줄 알고. 이미 다 탄핵 결과가 파면으로 나올 줄 아시고. 그런데 20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정말 온 국민들이 막 진짜 잠을 못 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미 서문까지 다 썼는데 거기에 추가를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위기 시기에 예. 보통 때는 이제 뭐 그냥 상관의 뭐 뜻대로 따르기도 하고 하지만 네. 정말 위기 시기에는 공직자가 평소에 훈련돼 있지 않으면 예. 이제 처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날 자기들은 뭐 반대했다라고 네. 하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 그건 반대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에 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경제장관이 이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좀 이 이야기는 면피지요. 네. 위기 시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위기 네, 시기에는 직을 바로 내놔야 됩니다. 그럼요. 내놓고 예. 내가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가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간다면 저는 사직하고 바로 싸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네. 실제로 그런 나온 사례가 정말 있을까? 보니까 1952년에 예. 부통령 예. 그러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 계엄을 집행해야 돼. 네. 참모총장이 정면으로 내란적 쿠데타와는 공존할 수 없다고 이제 항의 사표를 내면서 저항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네. 공직자들이 제대로 행동한 사례들을 모아서 하나 이제 교육 자료로 네.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직자의 처신을 넣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영상 보고 계십니다. 직위원 판사의 모습이네요. 예,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석열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난산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가 났는데 선고문 비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선고문이 예, 한 100페이지짜리에 이제 예. 문서가 있고 예, 그다음 22분 동안 낭독한 요지가 있잖아요. 요지가 있어요. 예. 이제 국민들은 이제 22분 예. 요지를 다 들었겠죠. 그렇죠. 그거 안 들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초조한 마음으로 정말? 20분 동안 그냥 귀 쫑긋 세우면서 11시 정각부터 예. 막 정말 뭐 온몸에 막 아이고. 진땀을 흘리면서 들었을 아유. 거 아니에요. 내장에 그 땀이 흘렀어요. 그냥 막 감정이 떨어질지 어떨지 모를 그런 상태에서 예. 들었는데 들으면서 사람들이 맞아. 국민들이 자기 판단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자기 판단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 그게 그거야. 이렇게 쭉 나갔고 그 다음에 반대파의 논지가 다 들어있었어요. 네. 이런 뭐 대통령의 생각은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예. 그러나 예. 그러니까 반대파의 의견이나 윤석열 변호인의 입장을 그냥 생으로 무시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점을 주장한다. 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예. 그렇다고 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균형을 완전히 잃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이 1인이 쓴 것이 아니고 8인이 예. 뭐 논쟁하고 씨름하면서 썼다는 것이고 8인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길어졌을까요? 또 뭐 다른 요인도 있겠죠. 네. 뭐 정치적 요인이나 이런 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 뭐 숙고의 과정 또 사람들이 이제 3월 말이 되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이르렀어요. 그때 진짜 국민들 표정이 그럼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진짜. 4월 4일 날 결정이 예. 4대 4로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전쟁 내전 국면이 예. 가는데 예. 22분이 끝나자 예. 내전의 상태가 종료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 탄핵의 반대파의 기세가 확 죽었잖아요. 네, 뭐 그냥 뭐 폭동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예. 협박을 하더니 예. 바로 22분 딱 끝났을 때 폭동 시작이냐 예, 평화 국면이냐 예,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지켜봤는데 예. 폭동이 아니라 이제 종식되는 과정에 초입에 그 들었었잖아요. 오후에 그 JTBC가 한남동 그 관저 연결했을 때 그 지지자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기자가 그러면 얘기하더군요. 저는 22분의 그 과정 더 길어도 아마 청중의 인내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너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교육, 헌법 교육, 그다음 이제 뭐 헌법재판소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체감하게 됐기 때문에 참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이 선고문이 나중에 뭐 이 법학과 학생들의 교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국민의 교재가 될 겁니다. 전 국민의 교재. 전 아, 국민의. 법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조문만 읽으면 좀 재미가 없지 않나요? 예. 실감 있는 예시와 함께 읽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지금 거기에는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예를 들어 국가 긴급권의 역사를 다 적어놨습니다. 네, 네, 네. 그거 안 적어도 되거든요. 네, 네. 그걸 적어놓은 것은 예. 국민교육이라고 예. 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그것까지 다 예. 감안해서 쓴 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 거군요. 안 적어도 되는데 그래서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제가 그 이번 그 선고문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 저항이란 말이 저항. 예, 저항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점이 예. 그러니까 사실 법은 질서를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저항 자체를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배관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근데 저항이란 말을 그 재판관들이 넣었다는 점에서 예. 국민 저항권을 그게 정광훈이가 말하는 국민 저항권 말고 시민 저항권을 이제는 이 헌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그때 예. 놀라웠어요. 예. 저항은요. 예. 저항권의 바탕에는 혁명이 있습니다. 예. 혁명적 저항권이 가장 최강도의 저항이고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예. 대한민국을 계속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 데는 저항이 핵심입니다. 네. 헌법 전문에 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3.1운동이 뭐죠? 최강도의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가 저항이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 7년. 80대 갑자기 이제 6월 9월에. 항쟁. 예, 예.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8월이군요. 저항의 예. 속에서 예. 국민의 그냥 막 피와 눈물 속에서 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네. 이끌어져 간 겁니다. 예. 그것이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윤석열 탄핵 예.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 저항 예. 그리고 저항이고 근본적인 어떤 태도, 의견 표명 이런 것이 우리 헌정의 밑바탕에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교수님, 그 저기 저쪽 전광훈 쪽이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일침을 놓으시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도 그 국민 저항권이다. 윤석열은 지금 그 피고인으로서 예. 방어권 보장을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재판부에서도 예. 그 검사들 PPT 네. 보자. 네. 이전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PPT 하나를 보면서 네. 반론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충분히 제도적인 예. 틀 내에서 예. 방어권 보장이 예.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또 각종의 어떤 여론적으로도 충분히 의견 표명을 그럼요. 하고 있고 예. 그 상태에서 그런 류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이제 발동되려면은 예컨대 뭐 반론권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든지 예. 저항을 하려고 하면 그냥 바로 짓밟아 버린다든지. 이번에 계엄 선포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 일체 집회 못 한다. 예. 국회도 못 연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영장 칠 수 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예. 국민의 모든 권리가 다 뺏긴 네. 이런 상태에서는 저항권의 이름으로 국민이 항쟁을 해서 네.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예. 원래 내 건데 그렇죠.
국민 자기 건데 네. 권력자 다 빼앗아가니까 네. 내 것 내놔. 고유한 내 것. 예. 천부인권. 예. 내 것 내놔. 예. 라고 해가지고 국민이 자기 권리 되찾아온 과정. 때리고 부신다고 다 저기 때리고 부순다고 다 그게 저항권이 아니에요. 장관은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아니 서부지법에 예. 막 난입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네네네. 법원이 고심 끝에 그쪽 피고인 이제 의견도 듣고 네. 해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인데 예. 그걸 가지고 폭동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야. 그 경우에는 예.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네. 이의 제기를 하고 예. 뭐 항소를 하고 이렇게 해결될 대목입니다. 네. 그다음 국민들은 바깥에서 네.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네. 바깥에서 시위하고 시위할 찬반 다 지금 시위할 기회 주잖아요. 뭐 막거나 혹은 뭐 저기 방해하거나 전혀 없어요. 그냥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 표명을 하고 네. 이런 것이지 바로 서부지법을 섭격하고 또 헌법재판소를 섭격하고 네.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관 주소지 알아내서 집 앞에서 공격하고 예. 이런 것은 음. 우리 체제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